안녕하세요. 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또 내 사주에 있는 무엇인가 오행이 합을 해서 다시 무언가로 변해서 새로운 오행이 됐을 때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다음 해에 일어날 일을 유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사주에 인수가 있을 때 무엇인가와 만나서 새로운 오행이 되죠. 새로운 그 무엇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인수는요, 재성이 물질적인 세계를 관장하는 거라면 인수는 정신적인 세계를 관장하는 거예요. 인수하고 재성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수가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요, 공부를 잘한다거나 지식 습득 능력, 학습 습득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는요, 재물 욕심을 내면은 무너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와 재성은요, 반대의 개념이라는 걸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수는요, 우리에게 어머니가 되고요, 나를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문서라든가 명예,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주에 인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좋지 않아요. 인수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인수가 지나치게 많으면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결정 장애까지 올 수도 있어요. 우유부단하고요, 이것을 결정해야 되나 저것을 결정해야 되나 밤새 생각으로 만리장성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결정을 못하니까 실행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건강이 부실해지거나 또 귀신 역할을 할 경우에는요, 말을 더듬는다거나 우물우물거리는 거,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수가 귀신 역할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주에 인수가 많다는 건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인수가 많다는 거는 어머니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기가 좀 많으셨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인기가 많으셨다, 이 말은 내 어머니 외에 다른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편모설화해서 자라거나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아버지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수가 많다는 것은요, 이렇게 좋지 못한 내용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 사주에 인수가 있는데 무엇인가와 합을 해서 비견으로 변했을 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주에 인수가 많은 여자들은요, 남편을 무시하고 고집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요,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수도요, 적당히 있어야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 사주에 인수가 있는데 무엇인가와 합을 해서 인수가 비견겁제가 됐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어머니로 인해서 재물에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합니다. 재물을 쟁탈하거나 쟁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손재를 입힌다, 재물에 피해를 입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명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머니가 특히 나의 돈을 손재시키거나 재물을 뜯어간다, 뺏어간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어머니가 보증을 서서 내가 그 돈을 메꿔줘야 된다거나 어떤 일을 벌려서 내가 돈으로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현상, 어머니로 인해서 재물에 손해가 오는 거,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또 부모님이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형제 자매잖아요. 나의 형제 자매와 공모를 해서 내 돈을 뺏어간다, 나에게 손해를 입힌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 겁니다. 남자인 경우에는요, 어머니하고 본인이 이렇게 쿵작쿵작해서 혹은 내 형제와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재성을 치는 거잖아요. 비견겁제는요, 내 와이프를 곤란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사주에서 비견겁제는요, 특별한 경우, 신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렇게 좋게 해석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제다신약 같은 경우에 겁제가 와서 도움을 줘야 좋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비견겁제는 죄를 나눠야 하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비견겁제는 사주에서 특별하지 않고는 그렇게 좋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인수가 무엇인가 합을 해서 식신상관으로 변했을 때를 설명하겠습니다. 인수는요, 글이고 공부예요. 학문, 명예, 자격증,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신상관을 변했다, 이 말은요, 내가 그걸 써먹어서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배우고 익힌 무엇인가, 인수를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인수가 변해서 식신상관이 됐을 때의 해석입니다. 인수가 변해서 식신상관이 된다는 건요, 내 어머니가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엔 그러지 않았던 분이 이런 운에는요, 어린애처럼 철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인수가 무엇인가 변해서 식신상관이 됐다는 것은 어머니가 활동력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철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어린애처럼 내가 돌봐야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여자인 경우는요, 친정에 갔다 온 후에 뭐 자식을 갖는다, 잉태를 한다,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인수가 합해서 관살이 됐을 때, 인수가 무엇인가 합을 해서 관살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흔히 제일 먼저요, 공매나 경매나 이렇게 저당이 잡혀 있거나 이런 매물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처음으로는요. 이것도요, 희신으로 작용을 하느냐 기신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요, 희신으로 작용을 하면요, 문서를 내가 잡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신으로 작용하면 관살이 나를 통제하고 극하는 거기 때문에 내 문서를 잡힌다, 어딘가에 내가 문서를 잡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가 관살이 되는 해는요, 평상시에 믿을 만한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후원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나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운이거든요. 인수라는 것은 원래 자유롭고 인자한 어머니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수가 무엇인가 합을 해서 관살이 됐다, 이런 건요, 그런 어머니의 통제라든가 간섭이 좀 심해지는 시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또 이런 운에서는 어머니가 그런 성향으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음에는요, 인수가 무엇인가를 만나서 재성이 됐을 때 해석해 보겠습니다. 인수가 재성이 된다는 건요, 문서를 취득했는데 그것이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서를 취득해서 돈이 됐는데 그것이 기신으로 활용이 되면 그 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변한 재성이 좋은 역할을 하느냐 나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서나 증권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고요, 안 좋게 해석하면 문서나 증권이나 어떤 부동산 그런 것도 인해서 손해를 본다, 손재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인수가 합을 해서 재성이 되는 것은요, 문서를 팔아서 돈을 손에 쥐는 거고요. 상담을 해오시는 분 중에 언제쯤 제 부동산이 팔리나요? 팔리는 것이 뭐 손해를 보나요? 안 보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들어오는 운과 원국을 맞춰보셔서 인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해석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나에게 있는 인수가 변해서 어떤 오행이 됐을 때 그 오행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